태양광 에너지하고 연관이 안 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연현상과 거의 모든 형태의 에너지, 생명활동 이런 것들이 다 태양에너지로부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도서하는 태양광 에너지를 1시간만 우리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장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1년이 전 지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우리에게 근원적인 에너지원을 갖다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과학 이야기가 가득한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꼭 걱정해야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에너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 에너지로 사용하는 뭐 석유, 석탄 이런 것은 다 화석 연료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만약 고갈될 경우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태양 에너지요? 그렇군요. 맞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바로 그 태양 에너지에 관한 거거든요. 하늘을 보면 떠 있는 태양, 그 안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강연자께서 그 태양 에너지의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연자 최원영 교수님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화석 에너지 고갈될 걸 걱정했는데 말입니다. 예. 이 화석 에너지를 비롯해서 뭐 수력, 풍력 이런 모든 것이 다 태양 에너지로부터 나왔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사실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현상들하고 이제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네. 또 거의 모든 형태의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작게는 우리의 의식주 생활, 또 크게는 그 산업 활동, 더 크게는 이제 그 전지구적인 자연현상.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태양 에너지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좀 잘 이해하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개발을 하는 것이 인류가 좀 더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는데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네.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이제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태양을 모든 에너지의 엄마라고 그럼요. 예, 맞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자, 모든 에너지의 엄마 태양 뒤에는 어떤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지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재미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태양광 또 이제 순 우리말로 이제 햇빛이라고 하죠. 이것은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태양광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낮과 밤을 갖다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고 또 태양광 때문에 이제 식물이 자라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태양광이라는 에너지라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이제 심오한 그 의미를 갖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를 할 때 첫 번째 날 뭐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을 만드신 것이 결국은 이제 첫째 날에 한 일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제일 근원이 된다는 문제죠. 또 성경에 보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양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 뭐 이제 이런 글귀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갖다가 좀 더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태양 에너지가 모든 것의 근원이고 또 모든 것이 그 태양 에너지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결국 태양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해석은 사실은 그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그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들이 자연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류의 문명 활동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갖다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태양 에너지를 갖다 보면은 태양 에너지 지금 그림이 지금 태양광과 지금 지구 사이의 이제 관계를 갖다 보여주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숫자가 써 있죠. 태양광에서 그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가 12만 테라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와트라는 말은 이제 숫자 단위니까 그냥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구가 총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전 인류가 사용하는 총 에너지가 15입니다. 15. 전체 화석 연료 무슨 연료 에너지 다 포함해서 15라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의 양은 12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총 쓰는 에너지의 10,000배 가까운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태양 에너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좀 우리가 비유를 해서 말하면은 태양광 에너지, 지구에 조사하는 태양광 에너지를 1시간만 우리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장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1년이 전 지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런 그 태양 에너지가 우리에게 근원적인 에너지원을 갖다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에너지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태양광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을 갖다가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맨 먼저 이제 물의 순환을 갖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바다를 받으면 바다 위에 떨어지면 바닷물이 데워져서 수증기를 만들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이동해 가서 비를 뿌리고, 비가 다시 또 지표상에 흐르면 강물이 되고 호수물이 되고 지하수가 돼서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서 하나의 물의 순환을 갖다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물의 순환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에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물이 순환하면 따라서 물질도 같이 순환을 하게 되고, 또 물이 증발하고 응결하고 얼고 녹고 할 때마다 항상 열의 입출입을 갖다가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순환을 한다는 의미는 물만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도시 또 에너지가 순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태양광에 의해서 물이 순환되면서 모든 여러 가지 원소들과 이런 그 에너지들이 순환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바람을 생성시키는 동력을 갖다 태양광 에너지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이제 바람이죠. 그러면 기압차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태양광이 고루고루 데워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표면에는 태양광이 많이 데워져 가지고 공기가 뜨거워져서 팽창을 하고,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덜 데워져서 공기가 덜 팽창을 합니다. 그 결과로서 기압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바람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람이 흐르는 것도 형태만 다르지 태양광 에너지가 변형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 순환되고 바람이 생성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제 기상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또 때로는 태풍이 불고 하는 이런 모든 기상현상들이 사실은 태양에너지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태양에너지의 잘 알려진 기능, 식물의 광합성입니다. 식물의 광합성, 그래서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전환을 하면서 식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물만 만들면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가 않죠. 동물은 또 식물을 갖다 먹고 자랍니다.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거기서 물질을 얻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식물, 야채들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몸의 원소를 갖다가 하고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 자체가 결국 태양 에너지고, 결국 우리 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의 화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 태양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잘해도 이제 또 식물이나 동물들이 땅 속에 이제 묻혀서 쌓이게 돼서 지질학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변성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결국은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것들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르죠? 화석연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화석연료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과거의 태양에너지가 저장된 형태가 바로 화석연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사실 거의 화석연료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갈 때 기름을 넣어가지고 움직이죠. 차를 타고 움직이죠. 또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는 천연가스를 갖다 불을 붙여서 그 열로 우리가 음식을 조리를 합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수백만 년 전에 지구에 도달한 태양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지금 그것을 꺼내 써서 우리가 운전하는 데도 쓰고 요리하는 데도 쓰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태양광 에너지하고 연관이 안 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연현상과 거의 모든 형태의 에너지, 생명체, 생명활동 이런 것들이 다 태양에너지로부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에너지의 또 다른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구의 자정작용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자정작용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끗이 하는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정작용이 있다는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자정작용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미생물이 하는 자정작용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자정작용이 하나는 뭐냐면은 이 태양광에 의해서 지구가 깨끗이 유지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에 뭐 대기 중이나 아니면 물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오염 물질이 유입이 됐다. 그럴 때 이제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태양광을 받아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렇게 그 변환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유기물질들, 오염물질들을 갖다가 분해시키는 것이 이제 태양광의 화학적인 작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오염된 물도 정화시킬 수 있고 오염된 대기도 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원리를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그럼 자연히 이렇게 오염물질을 갖다 분해시키는 것을 갖다 거기서 원리를 배워서 그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공학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제 자신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을 정화시키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연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뭐 실험실에서 하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죠. 이 태양광을 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이제 광촉매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반도체 산화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빛을 받으면 오염물질을 분해시킬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광촉매라는 걸 전극에 코팅을 시키고 저기 염료로 오염된 물에다가 풀어놓은 다음에 빛을 갖다 쪼이게 되면 염료 색깔이 점점점 없어지게 보는 수 있죠. 또 광촉매를 분말 형태로 돼가지고 준 다음에 빛을 쪼이게 되면은 염료가 그 점점 없어져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탈색이 돼서 완전히 하얘지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태양광이 자연에서 오염물질을 갖다가 분해시키는 그런 원리를 갖다가 착안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기술을 갖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활성화 물질을 사용을 해서 오염물질을 분해시키고 그래서 물을 갖다 정화시키고 공기를 갖다가 정화시키는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이제 환경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중요한 이슈는 이제 에너지 문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석연료, 우리 지금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거는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는 태양에너지의 저장전 형태. 결국 이제 에너지의 일종의 저금 통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가 화석연료라는 이 풍부한 이제 에너지 저장통, 저금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가 고갈된다는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언제 고갈이 될지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그 산업 문명이 에너지를 갖다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시스템이 지속된 한은 언젠가 상당히 가까운 장래에 고갈될 것이라고는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는 다시 석기 시대나 이런 시대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갖다가 개발을 해내야 되겠죠. 그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또는 대체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태양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로 바꿔서 수소를 이용한다든지 풍력, 수력, 또 바이오 에너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대체 에너지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른 형태 같지만은 사실은 다 태양 에너지 그러니까 연관돼 있습니다. 아까 태양광 발전소하고 수소는 말씀을 드렸고 풍력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풍력 에너지도 아까 왜 바람이 분야할 때 그것들이 태양광에 의해서 분달했죠. 그래서 풍력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태양 에너지의 그 변형된 형태. 수력 발전도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하고 똑같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수력 발전이라는 게 결국 물이 높은 데서 낮으로 흐르는 힘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이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놨습니까?
결국 태양에너지에 한 물순환에 의해 가지고 물이 높은 곳으로 갔다가 흐르면서 하는 거니까 결국 수력발전도 형태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것이 태양광 에너지가 변형된 형태가 수력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바이오 에너지는 말할 것 없이 다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에너지를 갖다 저장한 거니까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갖다 뽑아쓰려고 하는 것이 대체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거의 모든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가 근원적으로는 이제 태양 에너지하고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갖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자연이 하는 방법은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으로 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태양광을 갖다가 반응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만들고 그리고 산소를 갖다가 대기상으로 내뿜게 되죠. 그것이 현재 이제 자연이 하고 있는 태양광의 저장 방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국 소위 말하는 바이오매스라는 것이 결국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 기원이 되고 있죠. 자, 근데 그거보다는 이건 굉장히 복잡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방법에서 공학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좀 더 간단한 시스템에서 태양광이 하는 효과와 비슷하게 뭔가를 갖다가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친숙한 사례가 바로 태양전지죠. 반도체 물질을 사용을 해서 이 반도체 물질이 태양광을 갖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흡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는 뭐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가 있고, 좀 더 최근에 과학기술계에서도 좀 더 효율이 높고 값싸고 내구성이 높은 태양전지를 갖다 개발하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아주 핫토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태양광과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전환을 시켜가지고 메탄올과 같은 연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갖다 인공적으로 한다 해서 이제 인공광합성이라서, 이런 인공광합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연료를 갖다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수소를 갖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대체 에너지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니까요. 현재 수소는 사실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소가 이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냐면은 결국은 화석연료에서부터 수소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하고 수증기를 갖다가 촉매하고 이제 고온에서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이 화석연료가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와 이제 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화석연료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화석연료가 변환되면서 에너지를 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잘 알죠? 이산화탄소가 뭐죠? 아주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지구상에 이제 농축이 되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지구를 약간 점점 평균 온도를 갖다 덥게 만든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약간 더워지는 것만으로만 그치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전 지구적인 기후를 변화시킨다는데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후 변화 이슈가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반응을 시켜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수소가 산소하고 반응하면 다시 물이 되고, 이러한 사이클은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을 여기서 어떻게 수소를 만드느냐 한번 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태양전지에다가 전기를 익혀서 물에 담궈진 전극하고 연결을 했죠. 그럼 거기서 전극 사이에서 이제 기체 버블이 막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들이 이제 물이 분화돼 가지고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소를 만들게 되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일단 수소를 얻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연료전지라는 장치를 갖다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소를 갖다가 전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기로 바꾸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소 자동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수소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폰다든지 아니면 산업체에 동력을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수소는 태양 에너지에서 왔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결국 물이 배출되고 이산화탄소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태양 에너지를 갖다 기반을 한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것에 전 지구적인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하자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소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경제가 실현이 될 수가 있으면은 우리 인류가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면서 문명을 갖다 이어갈 수 있는 사회가 구현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꿈꾸는 이제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집집마다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쓰겠다면서 집에다가 이렇게 빛을 모아가지고 에너지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태양전지를 갖다가 설치하는 태양전지. 근데 그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좀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실에서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상용화는 돼 있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 가격보다 훨씬 비싼 게 이제 현실이죠. 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낮아지면은 그리고 또 이제 화석연료 가격이 고갈되면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화석연료에서 생산하는 가격보다 태양광에서 얻는 전기 가격이 더 싸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언제쯤?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쯤이라고는. 하지만 가까운 장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장래일 수도 있고 조금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게 10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또는 200년이 될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겠지만 비교적 가까운 장래라고 볼 수가 있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청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분이시네요. 태양광을 가지고 생산할 때하고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할 때하고 풍력이라든가 광합성 아까 수소 에너지를 활용을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생산할 때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체 에너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대체 에너지를 여러 가지로 이제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생산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가 아마 궁금했습니다. 효율이 제일 높은 거는 태양광을 직접 이용하는 게 아마 효율이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형태보다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태양광을 갖다가 다른 형태로 바꿀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얼마만큼 값싼 소재를 갖다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 기술의 이제 상업성을 갖다가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소재의 가격이나 코스트를 갖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방법이 제일 태양광으로부터 오는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거냐 하면은 태양광을 직접 이용해서 뭔가를 갖다가 전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가장 효율적이 될 수가 있겠죠. 태양광을 직접 쓰면 좋은 이유가 또 나오는 폐기물 자체가 친환경적이라는 거. 그렇죠. 폐기물이 없죠. 없으니까. 태양열을 갖다 이용해서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온수를 갖다 물을 데운다 그러면은 완전히 무배출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태양 전지를 가지고 우리가 수소로 만들었다 그러면 수소로 쓰고 나면 다시 물로 되는 되거든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태양광을 베이스로 한 시스템은 오염물질이 전혀 생산이 되지 않는 아주 환경 친화적인 이상적인 에너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정작용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예전에 저희 엄마들께서요. 야, 이불 좀 소독하게 햇볕에 갖다 널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런 것도 그럼요. 아, 정말요? 그럼요. 그리고 태양광에는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외선들이 이제 미생물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에 뭘 갖다 널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받아서 그냥 빨래가 마르는 효과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이 증발되는 효과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 위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살균되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태양이라는 존재는 무궁무진한 존재인 것 같고요. 더 많은 과학자들이 태양을 더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재밌는 말씀해 주신 우리 최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7광구라고 한번 희망을 가져봤던 적도 있는데 땅끝, 바다끝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기름이 한 방울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늘을 보면은요, 정말 무한한 에너지의 보고인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과학자분들께서 태양 에너지를 연구해 주신다면 어떤
한유국도 부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사람과 과학이 만나는 이야기 사과나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